여러분, 백신 접종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경기 발작이 전 세계적으로 덮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 접종을 잘 맞는 나라에서는요, 경기가 쑥쑥 올라가고요. 반면에 백신 접종이 좀 더딘 나라에서는 경기가 그만큼 더디게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백신 접종은요, 그 어느 때보다 경기를 가늠하는, 또 미래 경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 경제는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폭풍 성장. 올해만 하더라도요 6.9%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세계은행은 전망하고 있어요. 6.9%면 여러분 1960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1960년 이후로 거의 반세기 만에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야, 참 엄청난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세계 경제 한 5.5%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백신 접종이 조금 빨리 일어나면서요, 기저효과가 가미되면서 결국은 폭풍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골이 깊었던 만큼 산이 높아 보이는 것, 이게 폭풍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만큼이요, 지금 세계 경제는 회복의 어떤 모멘텀에 들어섰다, 회복의 길목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미국과 중국, 쉽게 말하면 G2의 질주 때문에 사실상 나타나는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G2는, 미국과 중국은 한쪽은 코로나 접종을 빨리 해서, 또 다른 한쪽은 돈을 굉장히 많이 풀므로써 사실상 경제 회복을 오래 이끌어낸다, 이런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나 과연 다른 나라들이 그러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다 부정적입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미국과 중국은 폭풍 성장을 하겠지만 이게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늦어지고 또 3차 대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2차 대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3차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죠. 3차 대유행이 퍼지면서 이게 돈을 풀고 싶어도 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꼬꾸라지는 그런 현상. 지금 그런 현상이요, 결국은 경기 발작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럽은 6% 정도 성장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4.4% 성장으로 내렸습니다. 영국도 4.0%, 3.8%로 내렸고요. 일본은 5%에서 2.5%로 내렸습니다. 러시아도 3.5%에서 2.7%로 내렸고요. 브라질은 무려 0.5% 마이너스 1%까지 내렸습니다. 반면에 G2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6%에서 8.5%까지 올렸습니다. 6% 8.5%까지. 미국은 4.1%에서 6.3%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6.3%도 적다. 적어도 6.7%,
아니면 7%까지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7%까지도. 이렇게 되면요.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를 미국이 끌고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문제는요. G2의 어떤 성장력은 좋으나 나머지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가. 지금 G2는요. 돈도 엄청 뿌려댑니다. 돈도. 예. 미국만 하더라도 보세요. 전체 다 합치면요. 4,400조 정도 됩니다. 4,400조. 4,400조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대한민국의 1년의 국가 예산이 올해 558조거든요. 본 예산이. 558조인데 비하면 4,400조면 지금 몇 배나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7배, 8배는 된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을 1년 동안 뿌렸으니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돈은 지금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거의 메가톤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국도 재정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이 재정을 쏟아부으니까 그만큼 경기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쏟아붓고 싶어도 쏟아붓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나 독일이 지금 재봉쇄에 들어갔죠. 예,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인도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다 브라질은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긴 하지만 아직도 줄어드는 모양새가 완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 못할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뿌리고 싶어도 못 뿌리는 나라들은 경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백신 접종이 더딘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대한민국은요. 백신 접종으로 보면 100명당 1.93명입니다. 이스라엘이 1등인데 116.36이에요. 100명당. 초과했다는 거죠. 집단 면역이 됐다는 겁니다. 칠레도 100명당 56.42명이고요. 영국도 53.96명이고요. 미국도 48.35명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35위 1.93명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경기 발작이 닥치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경기 발작이라는 게 말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각국의 경기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리고 백신을 빨리 접종해서 소비가 빨리 회복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돈이 푸는 데 따라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채권이 많이 나오니까. 채권 시장에 채권이 과잉 공급이 되면 이거는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거꾸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금리는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백신 접종이 많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소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소비 못했던 그 보복 소비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돈을 풀었는데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해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가 더 좋네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빌렸던 사람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역전현상이 일어났을 때 신흥국에서는 돈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요. 신흥국에서 돈이 빠진 게 51억 6천만 달러입니다. 51억 6천만 달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빠져나가고요. 지난 10월 이후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7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는 계속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러니 해외 투자자들이 본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는 이들을 잡아야 되겠다.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거, 달러 유출이 되는 걸 잡아야 되겠다 하고 금리를 저마다 올립니다. 터키도 올리고 브라질도 올리고 러시아도 올리고 다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부양책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긴축 발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긴축 발작이 일어날까?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건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은 터키나 러시아나 인도나 브라질하고 다르다. 거긴 신흥국이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자체를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하거든요.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은 신흥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흥국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 G2는 화랑을 맞지만 그죠? G2는 화랑을 맞지만 이 화랑을 맞는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신흥국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현상, 다시 말해서 K자형 양극화가 여기도 일어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은요.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백신에 대한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11월 달에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11월 달에 될까? 이거는 정부가 말하는 희망 고문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뭔가 국민 집단 면역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국도 이제 해외여행을 준비한다고 해요. 미국도 지금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아무리 늦어도 6월쯤이면 집단 면역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요. 보나 안 보나 뻔한 상황이 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4차 대유행에 대한 위험도 큰 데다가 백신 접종도 그만큼 더뎌서 우리 경제 회복도 그만큼 더디게 일어날 거다 하는 예상입니다. 결국은요. 경기 발작에 대한민국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가 지금보다가 더 많이 올라간다. 지금은 1.77이지만 더 많은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했을 때 대한민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는요.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라는 거예요. 허약한 체질. 백신 접종이라도 좀 앞당겼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G2는 폭풍 성장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진짜 애매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신흥국으로 분류됐을 때는 우리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이니까 신흥국하고 똑같이 대접은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외국인들이 덜 빠져나간다는 걸 보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머징 마켓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새겨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